코에이 99년작 대항해 시대 3는 발견물을 찾는 게임입니다. 가끔은 너무 힌트가 막막해서 도대체 게임을 계속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래도 지도를 샅샅이 뒤지면서 우연히 발견물을 찾는 순간 플레이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명체가 됩니다. 대체 어떤 사연을 가진 보물이고 누가 발견했으며 어디 가면 볼 수 있는지 시리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모르시더라도 반만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보물을 깊게 알아보는 시간이니 채널 고정. 이번엔 수메르 지역 발견물을 돌아볼까 합니다. 지금은 전쟁으로 인프라가 리셋된 이라크이지만 남부지방 우르라는 곳은 수메르에서도 가장 번성한 도시국가였습니다. BC 2000년경 인구 6만 5천명으로 세계 최대였다니 4000년 전엔 뉴욕. 메머드도 살았던 4000년 전이라 원시적인 생활이 연상되지만 출토된 보물들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교한 보석에서부터 동물이 조형된 악기, 그리고 세계 최초의 보드게임까지. 지금부터 수메르의 상징적인 유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럭셔리, 진정한 플렉스란 무엇일까요? 루이비통 의자는 등받이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디테일을 살려 전체적으로 하나의 꽃이나 동물의 모양을 형성합니다. 허먼 밀러처럼 인체공학 기술력으로 비싼 의자도 있지만 진정한 플렉스는 기능적으로는 전혀 쓸데없지만 물건을 가진 것만으로 오묘한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디테일에 있지 않을까요? 영국의 위대한 발굴자 레너드 우울리는 1922년 이라크 탐사 중 BC 2600년부터 100년간 만들어진 왕가의 묘지를 대발견합니다. 16개 묘지 속 상상을 초월하는 부장품들을 발견하는데 우르인의 방식대로 플렉스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담고 있었습니다. 참 매력적인 인상을 가진 은으로 된 사자머리상을 포함해 금은 구리로 만든 매우 다양한 사자 사슴 머리들이 있었는데 나무에 붙여진 흔적으로 보아 왕좌의 팔걸이 끝부분의 장식으로 보입니다. 이건 21세기 최상급 럭셔리 가구 브랜드 의자에 붙어있는 사자 장식인데요. 수메르의 왕자 또한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럭셔리함이란 수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도 클래스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악기가 발견되었는데 세계 최초의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또 멋진 수메리안 플렉스를 보여줍니다. 검은고 아래쪽에 멋진 황소머리가 조각되어 있는데요. 피카소가 자전거 안장과 운전대로 만든 황소머리 오브제를 연상케 합니다. 그 아래로 수메르의 신화로 보이는 그림 4점이 있는데 첫 그림은 길가메시가 괴물 훔바바를 제압하는 서사시를 표현한 듯합니다. 나머지는 내용은 확인 안되지만 이솝우화처럼 동물이 사람처럼 일어나 행동하는데요. 하이에나 유리사와 서빙하는 사자, 정갈꼬리 인간, 음료를 따라 마시는 가젤 등이 재밌네요. 원시성이 느껴지는 주제지만 변형이 가미된 좌우 대칭이 인상적인데요. 중세 이후 서양 가문의 문장이나 현대 로고 아트를 연상케 합니다. 사실 발견 당시에는 황소머리로 된 아래판 부분만 있었고 악기의 프레임 부분은 나무가 썩어 자국만 남았는데요. 울리는 바로 캐내지 않고 프레임 자국에 석고를 부어 원형을 복원, 발굴 정도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슈퍼캐리를 보입니다. 보통 게임에선 타임 어택의 특성상 발견물 찾고 퀵하게 다음 유적지로 이동하는데 울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몇십 년을 우르에 올인하였으며 덕분에 매우 온전한 상태로 현대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고고학자 중엔 트로이 유적 지층에 폭탄을 터뜨리며 현실판 대항해 시대 3를 하던 타임 어택 중도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3에서 우르의 지구라트를 발견하면 우르의 황금 장식이라는 웬 머리 장식이 보물로 발견됩니다. 엄청난 발견 이후 고작 머리핀 하나, 좀 허무한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근데 이건 보통 머리핀이 아니라 역사 최초의 여성 군주 푸아비의 것입니다. 역사상 여왕들은 많지만 대부분 군주의 아내일 뿐인데요. 푸아비는 엘리자베스, 클레오파트라 같은 강력한 여성 군주의 원조로 여겨집니다. 보통 여왕이었다면 실린더 안장에 남편이 무슨 왕이다 라고 표시되는데 푸아비 거엔 그런 거 없이 그냥 푸아비라고만 나타납니다. 또 왕릉 16개 중 푸아비 무덤에만 넘사벽으로 화려한 보물이 많았고 무려 30명의 남녀 수행원이 함께 매장되었는데요. 매장당한 사람들은 사원 및 궁전의 엘리트 계층으로 임종전 함께 만찬을 하고 여왕의 사후 생활을 위해 매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행원들은 화려한 장식을 하고 술잔을 든 채 묻혔습니다. 이러한 잔인성 속에 고도로 세련된 미술 솜씨가 공존하는데요. 수행원의 장식도 화려하지만 푸아비의 머리 장식은 그 절정에 있습니다. 금으로 된 화려한 별과 나뭇잎 머리 장식 사이에
파란색 청금석과 흰색 만호의 완벽한 꽃장식이 있고 그 밑에는 포퓰러와 버드나무로 된 월계관, 그 아래에 청금석, 만호, 홍옥의 비즈공예로 된 50개 줄이 몸을 덮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수메르가 비옥하긴 했지만 이런 광물은 하나도 안 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금석은 아프간 북동부 바다흐샨 지역에서만 나는 것인데 인더스강을 따라 파키스탄으로 온 후 아라비아해를 무려 4,000km 항해해야 하는 장거리 교역 인프라가 4,000년 전에 이미 조성된 것이 놀랍습니다. 중국과의 왁한 회랑을 경계로 하는 바다흐샨은 청금석이 5,000년간 채굴됐음에도 아직도 세계적인 청금석 산지라니 그 매장량을 가늠케 합니다. 장식 귀쪽 부분에는 매우 커다란 초승달 장식이 있는데요. 당시 우르는 수메르 여러 신 중에서도 달의 신 난나 숭배가 가장 컸던 곳이며 푸아비는 난나를 모시는 존재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달신 숭배가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울리의 스폰서였던 펜실베니아 대학 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울리가 덤불에 잡힌 양 조각을 발견했을 땐 섬뜩했을 것입니다. 에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 덤불에 걸린 양을 발견하곤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는 유명한 내용이 이방인 문명에서 갑툭튀, 그리고 소름돋게도 바로 그 아브라함이 우르 출신이라는 사실. 아브라함은 현재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등 세계 인구 반 이상이 믿는 종교에 모두 나오는 선지자로 과거와 현대 그리고 동서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우르 출신이니 당연히 현대에도 우르 메타가 많을 것인데요. 학자들은 아브라함 일족 또한 우르의 달신 숭배 문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일단 성경에 달과 관련된 지명과 인명이 많은데요. 시나이산의 시나이는 나의 신을 뜻하며 신은 달의 신 난나의 후신입니다. 또한 성경 내 일부 인물은 초하룻날을 안식일 만큼 중시하는데 당시 근동 사람들이 달신 문화로 인해 음력을 중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람교를 보면 알라는 달의 신이고 이슬람 국기엔 초승달이 그려진 곳이 많죠. 이는 우르 사망조 슐기왕 때 달의 신 난나를 표현할 때 보름달이 아닌 초승달로만 쓰게 한 것이 후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름달도 달로 인정하면 가장 큰 라이벌인 태양신이랑 헷갈려서 그런 게 아닐까. 각 종교와 하느님이 수메르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명칭이나 배경문화 등에 있어서 성서가 쓰여진 시점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수메르의 관습이 녹아진 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장로라는 말도 불교 주지승을 차용한 것처럼 말이죠. 그럼 현대까지 가장 영향력이 큰 수메르 메타는 뭘까요? 바로 7일로 구성된 일주일 시스템이 수메르 오리지널로 추정됩니다. 유태인 중국인은 10일에 해당하는 순을 단위로 쓴 반면 수메르인은 행성이 7개로 구성되어 한 주를 7일로 정하고 각 요일에 각 행성명을 본딴 신의 이름을 붙였다 합니다. 그중 첫날이 달의 신을 뜻하는 월요일이었다고 하는데 바빌론 메인 태양신 마르둑의 썬데이도 수메르 난나신의 먼데이에 밀린 거죠. 근데 사실 디지털 시계 없던 시절 오늘이 며칠째 되는 날인지 모두가 알 수 있는 하늘 시계가 달이니 숭배할 수밖에 없었을. 유일신 신앙에선 사실 월요일이라는 말도 신성모독적인 말이며 유태인과 무슬림은 아직도 월화수를 각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 부릅니다. 현대 대중문화에도 수메르 신은 이교도, 더 나아가 악마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영화 고스트버스터즈의 최종 보스 또한 수메르의 악귀 고저라고 나오는데 고저는 수메르 신화에 전혀 듣도 보도 없는 페이크. 아무튼 5000년 전 우르 지방에서 가장 성행했던 메타들은 인류사 영향력 원탑 아브라함 때문인지 현대에도 많은 흔적들이 보입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게임을 시작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디오 게임은 아타리가 기원이고 그 이전엔 부루마블 같은 보드게임이 있었죠. K 보드게임의 원조 윷놀이는 부여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조의 원조를 찾다 보면 놀랍게 5000년 전 푸아비 여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게임판이 있습니다. 1980년대 점토판이 해석되며 그 룰도 알게 되었는데요. 우르의 게임은 주사위와 말로 하는 윷놀이 비슷한 게임으로 말은 보드판 내 C자 모양을 그리며 목적지로 이동하는 방식이며 총 7개의 말이 먼저 나게 되면 이기게 됩니다. 윷놀이랑 똑같이 말을 잡는 개념이 있고 꽃무늬 보드에 도달하면 한 번 더 찬스. 중앙 꽃무늬 보드는 부루마블 우대권처럼 말에 잡혀도 면책을 해주니
마치 현대 보드게임처럼 옵션 요소도 꽤나 반영된 셈입니다. 주사위는 정사면체가 아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으며 4개를 동시에 던져 나온 흰색 꼭지점 개수만큼 말을 움직입니다. 이집트 세네트와 함께 모든 보드게임의 조상이라 할 수 있죠. 예술 종교뿐만 아니라 놀이문화의 원조도 우르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대항해 시대 3 이라크 지역을 탐사하다 보면 엄청 폼나는 두상을 발견하는데요. 서양에선 사업가들이 사장실에 이 두상의 이미테이션을 간지템으로 둔다고 합니다. 이 두상은 바로 인류 최초의 황제라 할 수 있는 사르곤 대왕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우르는 도시국가로 내부에서는 매우 번성했지만 한 개 도시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사르곤 왕은 기록상 인류 최초로 멀티를 만들었습니다. 수메르 북쪽 아카드의 왕으로서 수메르의 도시들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부터 지중해까지 그만의 제국을 만들었죠. 중국 첫 황제라는 호칭을 쓴 진시황제 2000년 전 일입니다. 연대가 워낙 빠른 인물이라 숱한 영웅들의 출생신화 클리셰의 원조인데요. 대제사장이었던 어머니는 사르곤을 낳은 후 바구니에 넣어 유프라테스 강에 보냈고 이를 발견한 정원사가 양자로 삼아 키웁니다. 이후 왕은 사르곤이 본인을 해친다는 꿈을 꾸고는 사르곤을 죽이려 했으나 오히려 사르곤이 왕을 죽이고 스스로 즉위합니다. 루크 스카이워커, 모세, 오이디푸스 탄생설화와 매우 또한 성경에 나오는 악의 제국 아시리아의 사르곤 왕들도 바로 이 사르곤 왕을 본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카드의 전성기 영역은 넓었으나 치세는 15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한편 이 사르곤 두상은 수많은 세월 속 적국의 손에 들어가 한쪽 눈이 없어지고 코가 심하게 긁히게 됩니다. 심지어 원래 흉상이었는데 목이 베어 두상이 됐다는 설도 있죠. 그러나 워낙 예술적 가치가 있고 강한 포스를 자랑하는 두상이라서 그런지 그런 세월의 풍파를 겪고도 아직까지 이라크 박물관에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염의 디테일은 4000년 전 청동 재련술이 만렙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스타트렉 68년 작품에서 뜬금 사르곤 왕은 수천 년간 영혼이 우주를 떠돌며 공소괴의 목소리를 통해 커크 선장을 유혹하는 존재로 뜬금부하. 다음번에는 사해사봉과 바벨탑 등도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